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재동포 정책 로드맵 정책 방향 여러분들 기획 연재로 드리고 있는데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 제가 재동포 정책 설립 원년으로 해서요, 이 기획 연재로 해서 12회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12월 달 좀 여러저로 많이 바빴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간에서 송년회 행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포 관련 많은 학술 세미나, 토론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전해 주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기획 연재도 12회 나눠서 지난해에 다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이렇게 좀 3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번째인데요. 오늘은 이 국격에 걸맞는 이 재외동포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동포 정책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격에 맞는 재동포 지원 정책. 네, 어쨌든 대한민국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상이 좀 올라간 이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 원조도 상당히 합니다. 그냥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해외 원조를 해주는 어떤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재외 동포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좀 펼치겠다,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격에 걸맞는 이 재동포 지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재동포청이 제공해준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동포청이 제공한 그 자료를 보면은 지난 9월하고 10월 달에 있었던 행사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추석을 맞이해서는 정부가 78년 만에 최초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동포들 중에서도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재동포들을 초청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달이죠. 8월 5일에는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지금 미군에 의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죠. 그래서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전체 사망자가 한 14만 명, 나가사키는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이제는 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강제징용이 돼서 거기에 여러 군수 물자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로 일을 했던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는 이 피폭 피해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나가사키에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폭탄으로 인한 피해자, 여전히 이 보상 문제를 놓고 이 일본 정부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좀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좀 소홀했던 게 지금까지 봐왔던 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챙긴 그 재외 동포가 바로 이 원폭 피해 동포들이어서, 그래서 언론으로부터도 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4일에는 독일로 가서 일을 했던 이 파독 근로자들을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40명 정도 초청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이죠. 그때 독일로, 광부로, 이 간호사로
역시 상당히 많은 이 근로자들이 그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위화벌이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어떤 종잣돈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독 근로자를 초청하는 그런 일도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해동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이 재해동포의 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 국격이 높아진 만큼 이 국격에 걸맞는 이 재해동포 지원에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청이 재해동포 정책 로드맵에서도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인 재해동포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해동포청은 정책 로드맵에서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 재해동포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밝혔다. 그래서 국가가 재해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외 위난 상황 때,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죠. 쉽게 말해서 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 또 뭐 전쟁이 뭐 발생했다라든가 뭐 그런 상황,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이렇게 재해동포들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4.11 동포 영주귀국 사업 관련 제도, 요것도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실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주역에 나와 있고, 그리고 소외 동포를 모국 추청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원폭 피해 동포들, 그 다음에 이 파독 근로자들, 뭐 이렇게 아마 대표적으로 지난해에 이렇게 초청 사업을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범위와 확대를 해서 소외된 동포를 초청해서 모국이 동포사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외 위난 상황 시 재해동포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 네,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동포청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래서 지난 7월 27일에는 동포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적십자와 MOU를 체결을 했다. 네, 적십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펼쳐 나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향후 위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생필품 등의 지원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4.11 동포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제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건데요. 하여튼 뭐 4.11 동포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4.11 동포법 개정을 통해 4.11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 확대하는 등 법의 취지에 맞게 4.11 동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이 추진 중인 4.11 동포법 개정안은 4.11 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소 이름 및 그 배우자에 나가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4.11 동포 귀국 사업이 또 다른 이상가족을 만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법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동포청은 소외된 재해동포 초청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 원폭 피해 동포, 10월에는 파독 근로자 이렇게 초청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또 고려인에 대한 초청 사업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재해동포청은 원폭 피해 동포, 파독 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해동포들을 모국에 초청을 해서 보듬고
그리고 항구 발전상을 보여주어서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8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국격에 걸맞는 이 적극적인 재동포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소외된 이 동포들의 지원,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좀 뭐랄까요, 모국에 좀 따뜻함을 좀 전해주고 어쨌든 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소외된 동포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또 좀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뭐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소외되어서 또 지원이 좀 필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는 이기철 이 재동포 청장도 이렇게 적십자사하고 이렇게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또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긴급 뭐 의료 지원이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10번째 이 재동포 정책 로드맵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외국인 교과서에 이 한국인의 발전상을 수록을 해서 이 동포들의 위상을 좀 높이는데 좀 힘을 쓰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을 좀 끝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쭉 재동포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 이 방송을 이렇게 쭉 해드린 거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의 이 반응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드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시청을 해보시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또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또 저의 카카오톡이라든가 위챗 이걸로 좀 보내주시면은 또 그것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은 뭐 종합적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또 재회동포청에 또 이렇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24년, 네, 2024년 이 갑진년 이 청룡의 해인데요. 어쨌든 이 재동포 정책 이제 기본 계획도 수립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해인 만큼 우리가 좀 더 이 재동포 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좀 함께 이때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